중도 보수도 비명계도 이재명 대표의 두 마리 토끼 잡기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든 비명계든 둘 다 산토끼겠죠. 그러니까 두 마리 산토끼 잡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토끼까지 잡으려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세 개의 전장이 펼쳐진 셈이겠네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세상이란 흑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회색도 있는 거죠. 회색이 나쁜 게 아닙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도 있죠. 무지갯빛도 있지 않습니까? 명색이 국가 살림을 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안보나 경제 영역은 보수적 인사들이 보수적 정책으로 하고 사회 문화적 영역은 진보적 인사들이 진보적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왜 진보와 보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느냐라고 한 이재명 대표. 오늘 저희 뉴스엘 라이브 방송 직전에는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 일종의 언어 유희 같아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잘하고 좋아하는 그런 언어 유희에 영향을 받은 건가 싶기도 한데 이거를 해석해보면 박 부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줄곧 주창하는 먹사니즘,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한다 이런 뜻인가 봐요? 네. 우리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잘사니즘 가지고 한동안 공격을 열심히 해오셨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보수 정권의 시초 중에 하나였던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새마을운동의 가치가 뭐였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예. 였습니다. 이 잘 살아보자는 민생의 문제고 민생을 빠르게 회복해야 되고 정상화해야 되는 게 이 불법 내란 이후에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입니다. 이것을 두고 지금 뭐 한쪽으로 간다라는 몰이를 해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은 다른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뭐냐, 현실을 지금 빨리 바꾸는 것보다는 빨리 우리도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 저쪽에 상대편에 그 제일 존재감이 있는 후보 먼저 쳐야 되지 않는가, 이런 대선 준비 차원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밖에 안 들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국민의힘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합니까?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보수가 아니라 내란 좀비당 같다, 헛물 켜지 마라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제 눈에 띈 건 저 보수가 아니라 내란 좀비당 같다라고 한 문구인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저게 이제 21일에 썼던 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국민의힘을 극우 내란당이라고 또 표현을 했고요. 오늘은 지금의 이 상황, 국민의힘이 극우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김 대변인께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안 그래도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자꾸 국민의힘을 극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빈 공간을 민주당이 좀 침투해보겠다 이런 전략이 아닐까 하는 평가도 나오던데. 우선 오늘 페이스북 관련해서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 제가 볼 때는 좌파, 우파, 국민은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현기증 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사법 리스크, 대통령을 통해서 사법 리스크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손에 있는 건 다 던지고 있습니다. 예. 네, 중도 외연, 중도 보수 말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냉정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관련해 러시아에 파병을 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 그때 중도 보수라고 하면 안보를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문 기술 전수하러 가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죠. 그리고 북한군 관련해가지고 지금 안타까운 그 포로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데려오자고 얘기했을 때 민주당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결국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온정적인 시각과 할 얘기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규정을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 DJ와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과거보다 퇴행이 됐죠. 왜냐? 이낙연이라는 사람 DJ의 적자도 어떻게 보면 내보냈고 그다음에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전 지사도 사실상 비명 행사목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이재명의 민주당은 예전의 민주당과의 퇴행해서 이석기의 통합진보당의 길을 걷고 있다. 그거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번에 총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진보당 분들 어떻게 국회에 입성시켰습니까? 경기 동부연합이 통합진보당이 이재명의 숙주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한다. 이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민주당이 했던 이원욱 전 의원이 얘기했던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저쪽
북에 대해서 그렇게 온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할 말도 못하는 분이 지금 극우 프레임을 통해서 보수를 참칭하는 이 부분 사람들은 볼 때 냉정을 찾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수많은 얘기를 뱉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52시간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백도 했죠. 예. 그리고 또 25만 원 어떻게 했습니까? 혼란스럽죠. 결국은 말은 바꿀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행동이 뒤처지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의 청구서가 서서히 하나 둘씩 갈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박 부대변인님의 반론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우선 민주당은 그 누구의 정당도 아닙니다. 국민의 정당이고 당원들의 정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도 국민의힘이 누군가의 정당으로 한동안 불려왔기 때문에 그런 사상의 반로가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는 북한 포로들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작년 8월에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 짚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 국면에서 국정원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파병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일부 파병이 이루어진 것으로 12월에 이미 밝혀졌습니다. 예. 이걸 탄핵 국면과 이어서 보자면 내란에 의해서 외환에 어떤 조짐도 있었다라는 징조였고요. 왜 우리나라가 남의 전쟁에 파병을 한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개입한 것도 아닌데 지금 감나라 배나라 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 부분은 조금 번질 것 같아서 논의를 조금 좁혀서 가겠습니다. 오늘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재명 대표의 이 중도 보수 관련한 논란에 언급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저는 이대로 그냥 두면 우리 당이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말도 여러 번 반복하면 그냥 사실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빨리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중도에 대해서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내놓고 중도가 정말로 바라는 건 국민 통합입니다. 김 대변인님,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지점이 떠올랐냐면 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의 소위 우클릭 혹은 중도 보수 표방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네. 안철수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대로 두면 우리 당 위험하다라는 일종의 두려움 때문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프레임 싸움입니다. 중도 보수다 아니다 그거 가지고 하다 보면 중도 보수만 머리에 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본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석기의 통합진보당과 같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대통령은 지금 직무 정지돼 있죠. 그리고 저희는 조기 대선 관련해서 스피커로서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본인의 동무대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해서 현란하게 해서 사람들의 이목은 끌겠지만 본인의 어떻게 보면 그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메시지가 나온다면 뉴스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담을 거고 만약에 기각돼서 조기 대선 국면이 된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잠룡들의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메시지의 경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주인 없는 어떤 공간에서 본인이 말한다고 해서 메아리가 많이 울린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목소리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 중도 보수 표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바로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 아니다. 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그런데 친명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보수를 표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지난 2015년에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사회민주주의 근처도 갈 수 없는 보수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97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중도 우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박창진 부대변인님, 네.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특히 정치 그룹이라는 것은 일관된 어떤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그 결사체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현재 저희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현실에 맞는 적응체로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국민의힘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아까 아스팔트 보수 극우라는 표현에 대해서 아주 경기 일으키듯이 선긋기를 하셨는데 현재 건전 보수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국정협의체를 만들어서 추경과 관련해서 가진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25만 원 상품권 그게 빌미가 된다면 그거고차 내려놓고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이번에는 25만 원 때문에 안 하겠다고 또 하시지 않습니까? 그 민생의 삶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 진짜 보수가 소위 말한 우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균형자로서 저희는 공백기가 생긴 비어있는 우측까지 커버하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매도하시는 것은 잘못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외연 확장보다 시급한 건 당내 통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비명 행사의 대표적 인사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있는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원했는데 좋습니다. 박 의원께서 힘든 상황인데도 이렇게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힘드실 텐데. 총선 과정에서 이 일들이 뭐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고 당 일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내 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그것 때문에 나도 되게 힘듭니다. 근데 박 의원도 너무 가슴 아프고. 네, 이재명 대표는 내일 김부겸 전 총리와도 회동이 약속돼 있고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도 만납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당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좀 포용성이 부족했지 않냐. 왜냐하면 너무 이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만 가지고 당을 운영해왔지 않냐. 그리고 또 이 대표하고 생각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억눌리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도 좀 바꿔달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비명계 인사와 릴레이로 만나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 지금 뭐 비명 행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는 언론이 만든 플레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원이 선택한 거죠. 박용진 후보가 당시에 경선에서 떨어졌던 것은 당원들의 선택이었다. 아울러 현재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은 당내 통합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 대표로서 아우러서 여러 의견들을 듣고 통합해가는 과정은 필요한 수순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둘째 주에 비해서 2월 셋째 주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원래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8%였는데 34, 40으로 이렇게 격차가 좀 벌어진 모습 보이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자신의 성향이 중도 성향이다라고 밝혔던 이 조사 참여자들이 민주당에 더 지지하는 변화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구자영 부장께서 보실 때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중도 잡기 전략을 계속 펴고 있는데 이게 효과를 본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두 가지 측면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중도층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에 이른바 전환길 씨가 등장하면서 이 탄핵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를 하고 있었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이후에 약간 이완돼 있었는데 위기의식을 느끼고 좀 다시 결집하고 있다. 그래서 탄핵 찬성 여론이 결집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을 견인했고 중도층의 일부도 계엄에 반대하는 중도층 여론도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면서 지지율 격차가 난 것이 아닌가. 지금은 매주 일주일마다 저렇게 이 민심이 크게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만약 조기 대선이 성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심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소식은 국제 소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